불교 미술의 이해, 우리나라 불교 미술, 삼국시대, 새로운 신앙과 불상 제작. 우리나라 미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 미술. 언제부터 사찰을 세우고 불상을 제작했을까요? 불교가 전파된 이후 새로운 신앙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합니다. 종교적 믿음이 생기고 불교 신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 미술품의 제작도 활발해졌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새로운 종교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유물 가운데 초기 불상은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불교와 함께 유입된 초기 불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불교 신앙이 확산되면서 예배를 위한 존상이나 그림도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동서교통로가 확장되고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파됩니다. 불교가 전래된 중요한 통로는 실크로드였는데 동서 문화가 만나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실크로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향하는 대표적인 교역품이었기 때문에 19세기 독일의 지리학자 리트호펜이 붙인 이름입니다. 사람과 물품이 오가던 비단길을 따라서 새로운 종교와 미술도 전파되었습니다. 육로였던 비단길과 함께 해로도 열리게 됩니다. 인도 남부를 출발하여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시아에도 불교가 전해집니다. 중국으로 들어간 불교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 크게 발전하였고 우리나라에 전파됩니다. 불교가 다른 지역에 전래될 때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보물이 등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삼보라고 하는데요. 불, 법, 승이라고 해서 불상과 경전, 승려를 뜻합니다. 포교 활동을 할 때 승려가 경전과 불상을 들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종교의 교리와 중요한 상징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종교도 비슷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 전래와 함께 불교 미술도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파되고 불교 미술이 발달한 데에는 중국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불교 미술이 발전하는 과정에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전파 경로에 따른 것이며 초기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미술에도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중국의 불교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서력기원을 전후하여 중국의 북쪽 지역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명제는 어느 날 금인, 즉 온몸이 금색으로 빛나는 사람을 꿈에서 보고 그를 모셔오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불교 전래 시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명제는 인도에서 불상과 경전을 가져오게 한 후 사찰에 안치했다고 전합니다. 이때가 기원 후 1세기경인데 아쉽게도 당시 불교 미술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유교와 도교 사상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외래 종교가 정착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중국에서 제작된 불상 가운데 명확한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은 338년에 조성된 금동 불좌상입니다. 중국의 5호 16곡 가운데 하나인 후조 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대좌 뒷면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불상은 결과 부좌하고 두 손을 모은 채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옷은 양쪽 어깨를 덮고 있으며 옷 주름은 알파벳 U자 모양을 이루면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외형의 불상이 중국에 불교가 유입된 이후 4세기에 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가 4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불상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삼국시대의 불교 전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역사 기록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불교 전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불교가 유입된 고구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헌에는 고구려 소수리망 시대에 전진의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하고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진은 중국 5호 16국 시대에 있었던 나라이고 부견은 세 번째 왕입니다. 중국에서 사신을 파견하면서 불법을 전해준 것은 372년의 일이고 불상도 함께 들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공식적인 전례를 의미하고 왕실을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에는 더 일찍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3년 후에 최초의 사찰인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만들었습니다. 광개토대왕 시대에는 평양에 9개의 사찰을 지었다고 전합니다. 사찰을 지었다면 불상도 만들었을 것이고 탑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으로만 전할 뿐 지금은 사라져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 사찰의 윤곽 정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인데요. 384년의 기록이 전합니다. 침류왕 때였고 중국 동진에서 마라난타가 오자 왕이 궁으로 맞아들이고 공경하면서 불교가 시작되었다고 전합니다. 마라난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부에서는 인도 승려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불교를 받아들인 백제는 새로운 신앙을 신봉하였고 이후 일본에 불교를 전해줍니다.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사서인 일본서기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헌에는 백제 성황대인 552년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불상과 경전 그리고 불교 공예품을 보내준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후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에 건너가 포교 활동을 하고 불교 미술의 발달에 공헌했습니다. 백제도 불교를 수용하고 사찰을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백제 수도였던 유래성 주변에 많은 사찰을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공주를 거쳐 부여로 천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규모 사찰을 만들었습니다. 백제시대의 사찰로 정확한 위치가 밝혀진 것은 부여 정림사와 왕응사, 공주 대통사, 익산 미륵사 등이 있습니다. 일부는 사찰터에 석탑이 있어 건물의 흔적과 함께 당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불교가 전래된 공식 기록이 가장 늦게 나타납니다. 법흥왕 시대였던 527년에 들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6세기 중반은 고구려와 백제에서 이미 불교가 번성하던 시기여서 민간에서는 불교 신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는 새로운 종교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력과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 인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점차 불교가 크게 번성하여 국교의 위상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 사찰도 다수 건립되었습니다. 황룡사와 분황사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사찰의 크기와 위용이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국시대 건립된 대규모 사찰에서는 불상을 모시고 예배의식도 거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찰에는 어떠한 존상을 모셨을까요? 또한 중국에서 불법을 전해줄 때 함께 가져왔다는 불상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는 삼국시대 불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 초기 불상의 모습을 참고할 만한 유물은 서울 뚝섬에서 출토된 금동 불좌상입니다. 불교 조각사에서 중요한 자료인데 5cm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불상은 왜 필요했을까요? 사찰에 정각에 모시는 불상으로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신 개인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예배를 보는 데는 이용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작은 크기는 이동하기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불법을 전하러 머나먼 곳을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기에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형 금동불을 다른 나라의 승려가 우리나라에 가져왔는지, 그리고 삼국시대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을지 여러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뚝섬의 금동불은 정확한 제작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불상으로 추정합니다. 마모된 부분이 보이고 녹색을 띤 부분도 많아서 원래 모습을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양쪽 어깨를 돕는 옷과 두 손을 모아 마주 잡고 있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손의 모양은 선정인과 유사한데 붓다가 수행할 때 선정에 들었음을 상징하는 수인입니다. 선정은 불만과 고통의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불상의 옆면을 보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선정에 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네모난 대자 위에 앉아 있고 양쪽에는 사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이 앞서 살펴본 중국의 금동불 좌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불상은 자세와 손 모양이 유사하고 옷의 표현에도 공통점이 보입니다. 양쪽 어깨를 덮은 옷은 알파벳 U자 모양의 옷주름을 이루면서 아래로 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불상에 끼친 중국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초기의 선정인 불좌상 형식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천 1호분에는 예불도가 나타납니다. 가운데 붓다가 등장하고 옆에는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불상은 높은 대자에 앉아 있고 대자 양옆에는 사자가 앉아 있습니다. 불상은 손을 앞에 모으고 있으며 어깨를 모두 덮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 특징이 뚝섬에서 출토된 불좌상과 비슷합니다. 같은 계통의 불상은 백제유적에서도 출토되었습니다. 부여 군수리 절터에서 나온 불상은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옷은 양 어깨를 덮고 두 손은 가지런히 앞에 모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외형이 뚝섬 출토품과 비슷한데요. 다른 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대자의 표현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보이시죠? 백제의 불좌상은 옷주름이 자연스럽게 늘어지면서 네모난 대자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상현자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5세기 말부터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뚝섬에서 출토된 불상보다는 후대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이 약간 통통하고 살짝 미소를 띤 듯한 모습에서도 달라진 표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상의 유형이 우리나라 불교에 들어오고 초반에 유행한 조각상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삼국시대 불교 조각은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상도 여러 유형이 제작되었고 보살상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삼국시대 4세기 후반에 불교가 전파되고 점차 불교 신앙을 믿은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사찰이 건립되고 그 안에는 다양한 예배상이 모셔졌을 것입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는 어떤 모습의 불상을 만들어 깨달음을 구하고 간절한 염원을 전했을까요? 지금부터는 삼국시대에 제작된 불교 조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국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삼국시대 불교 조각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다양한 종류의 불보살상 유형과 마애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이후 초기 불상의 모습은 뚝섬칠토품과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유물은 언제 제작되었는지 명확한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상의 자세와 수인, 세부의 여러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의 유물과 비교해서 제작 시기를 추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상을 만든 연대나 조성된 동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유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미술사에서는 명문이 있는 자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명문은 유물이 남긴 글을 뜻하는 것으로 글자를 새기거나 먹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연도를 표기한 경우에는 기념명 유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명문이 있는 가장 오래된 불상이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상입니다. 지난 1963년 여름에 경상남도 의령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높이가 16cm가 조금 넘는 크기로 소형이지만 불교 조각사에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먼저 불상의 광배 뒷면에 있는 명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자는 주조하고 나서 끌로 새겨 넣었고 도금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두 사행 47자의 해서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을 읽는 방식과 해석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글자는 연가로 고구려가 독자적으로 사용했던 연호로 추정됩니다. 기존의 문헌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 연호이기 때문에 명문에 등장하는 연호의 사료적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김이라는 간지가 있어 53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학자들이 불상의 형식과 세부의 특징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낭랑은 현재의 평양이고 동사는 사찰 이름이거나 낭랑 동쪽의 절이라는 뜻인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 불상은 천불상의 하나로 29번째 부처로 조성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1000개의 불상 가운데 한 점만 전하고 있어 어딘가 있을지 모를 나머지 불상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불상의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가불은 광배와 대좌, 신체가 한 몸으로 주조되었고 전체에 도금이 두껍게 입혀져서 금빛 광채가 납니다. 광배는 윗부분이 깨진 것을 접합한 것으로 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패턴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불꽃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불상의 머리는 소라 모양으로 된 나발이며 중앙에 6개가 솟아 있습니다. 얼굴은 다소 길쭉한 모습이고 지그시 내려감은 눈과 엷은 미소를 머금은 입을 표현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듯 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오른손은 위로 들고 왼손을 아래로 하여 시무회, 여원인의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생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은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옷자락이 가슴 앞을 가로질러 왼쪽 팔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옷주름이 흘러내리고 점점 내려가면서 좌우로 날카롭게 뻗쳐 있습니다. 목 아래에는 안에 입은 옷깃을 표현했습니다. 두 발은 전체 비례해서 좀 크게 보이고 그 아래 대좌는 연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가불의 옷차림은 인도의 불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중국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인도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식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불상과 비교해보면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불상은 자세와 수인, 법의 형식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반영된 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얼굴의 표정이나 세부 표현에서 구별되는 부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불상은 광배의 문양이나 옷주름의 치밀한 묘사는 생략하고 단순하게 처리했지만
일부 특징은 강조되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입니다. 중국의 불상을 수용하면서도 우리의 정서와 미감의 적절한 조형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가불은 단독의 불상이지만 본존 양쪽에 보살이 등장하는 삼존불도 유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큰 광배에 삼존을 모시는 형태로 일광삼존 열애입상으로도 부릅니다. 광배의 뒷면에 명문이 있는데 계민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부하가 만들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본존의 외형은 연가불과 비슷합니다.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미소를 머금고 있으며 원통형 신체 그리고 시모의 여원인의 손모양, 옷차림과 주름의 표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시보살의 등장은 새로운 형식을 보여줍니다. 또한 광배의 모양도 정돈된 느낌이고 세부 묘사도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문에 기록된 계미는 563년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연가불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기념명 작품으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삼존상은 6세기 후반부터 유행해서 다수의 유물로 전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협시로 등장한 보살은 독자적인 조각상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금동보살 입상은 자세나 수인이 연가불과 비슷하지만 불상과는 다른 보살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살은 보통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장신구를 걸친 모습입니다. 이 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늘어진 처니가 무릎 앞에서 교차되는 방식으로 표현된 점입니다. 이와 함께 미소 띤 갸름한 얼굴과 새 갈래로 솟은 머리, 그리고 어깨에 옷을 고정시키는 둥근 장식은 삼국시대의 초기 보살상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이 보살상은 고구려에서 만든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여 군수리 절터에서 출토된 금동보살 입상도 같은 계열의 도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옷주름이 좀 더 부드럽게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얼굴도 둥근 편이어서 표정도 밝아 보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보살상은 백제의 특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국시대에는 반가사유상도 크게 유행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2점의 반가사유상은 걸작으로 유명합니다. 의자 위에 앉아 왼발은 내리고 오른쪽 다리는 왼쪽 무릎 위에 얹었으며 손가락을 뺨에 댄 채 명상에 잠긴 모습입니다. 두 상은 재료와 도상이 같기 때문에 각각 국보 지정번호인 78호, 83호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반가사유상은 시타르타가 출가하기 전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생로병사를 고민하던 태자 시절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도에서는 간다라 지역에서 2, 3세기에 만들어진 반가사유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무릎에 올리고 손을 머리에 대고 있는 자세입니다. 고뇌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보살상과 비슷합니다. 중국에서는 5에서 6세기에 주로 나타나며 태자상이나 사유상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귀시대에 만들어진 반가사유상은 손가락을 볼에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좌 앞으로 흘러내리는 옷주름의 표현도 주목됩니다. 인도 간다라보다는 중국의 사유상이 우리나라 보살상과 더욱 가까워 보입니다.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6세기와 7세기에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래불인 미륵으로 간주합니다. 미륵보살은 천상의 정토인 도솔촌에 거주하는 존재입니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이후 먼 미래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모든 중생을 구제할 것을 기약했습니다. 6세기에 제작된 고구려 반가사유상은 한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평양에서 발견된 것으로 출토지가 분명한 금동 유물입니다. 보관의 형태나 단순한 신체 표현, 그리고 간략한 옷주름의 특징을 볼 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보다는 앞선 시기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세기 유물 중에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발견된 반가사유상도 주목됩니다. 허리 아래 부분만 남아있지만 높이가 1.6m에 이릅니다. 상반신을 포함하면 전체 높이는 3m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유례가 없는 크기의 반가사유상입니다.
본격적인 예배상으로 대형 방가사유상이 제작된 것을 알려줍니다. 거대한 크기의 석상이지만 섬세한 조각 수법이 돋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구불거리며 흘러내리는 옷주름이나 올린 다리의 입체감, 그리고 왼발을 받쳤던 연판의 형태가 훌륭합니다. 이런 특징은 국보 83호 방가사유상과도 매우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럼 걸작으로 꼽히는 금동 반가사유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보 83호 보살상은 크기가 90cm가 넘어 금동으로 만든 반가사유상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습니다. 정교하고 완벽한 주조기술로 제작되었으며 균형 잡힌 신체에 옷주름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명하게 표현된 이목구비와 얼굴에 스며든 잔잔한 미소는 예배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숭고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상체는 가슴 근육이 살짝 도드라지고 허리는 가늘게 만들었습니다. 오른팔은 무릎에서 꺾어 볼에 대는 자세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만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비례를 이루면서 살짝 구부린 손가락까지 치밀하고 충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머리에는 3개의 반원이 이어진 보관을 썼는데 삼상관 또는 연화관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장식 없이 단순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러한 형식의 보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징입니다. 78호 상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 상은 화려하고 섬세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태양과 초승달을 결합한 특이한 형식으로 1월식 보관이라고 합니다. 방가사유상은 일제강점기에 발견되었고 출토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삼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 제작하였는가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보 83호 상은 일본 교토의 고류지에서 전하는 목조 방가사유상과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두 상은 보관 형태와 가슴과 허리의 처리 부분, 그리고 무릎 밑에 옷자락과 의자 양옆으로 들이운 장신구 등이 흡사합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고대 불교 조각 교류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교토의 반가사유상은 붉은 소나무로 제작되었는데 당시 일본의 목조각은 대부분 농나무나 비자나무로 제작되는 것과 구별됩니다. 적송은 경상도 일대에서 많이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제작 방법도 일본에서는 신체의 각 부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 짜맞추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데 비해 통나무 하나에 상을 그대로 깎아서 조각하였습니다. 또한 고류지를 창건한 진화승이 신라의 인물이라고 알려져 신라와의 관련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신라에서 가져온 불상을 고류지에 모셨다는 기록도 중요한 자료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반가사유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가사유상이라는 형식은 인도에서 비롯되어 중국에 전해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은 미래에 붙여인 미륵신앙의 매력을 느꼈고 반가사유상은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도나 중국과는 다르게 단독의 예배 존상으로 다수 제작되었고 대형 방가사유상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신앙은 새로운 유행을 낳았고 우리의 미감이 반영된 아름다운 존상을 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바위 표면에 불상을 새기는 마애불도 등장합니다. 앞서 살펴본 금동상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의 작은 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불교 유입 초기에 승려들이 가져온 불상으로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반면 마애불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된 지역을 분명히 알 수 있어서 각 나라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고구려의 마애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백제와 신라에서 만든 마애불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태안에 자리한 마애 삼존불이 있습니다. 백제의 마애불 중에서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은 가운데 본존이 있고 좌우에 보살이 배치되는데 태안 마애불은 중심에 보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불상을 모신 독특한 형식입니다.
양쪽 불상의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으며 넓게 벌어진 당당한 어깨가 두드러진 다부진 체형입니다. 옷주름은 U자형으로 흘러내리고 연잎 끝이 살짝 올라가는 연화 대자 위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점의 불상은 거의 동일한 외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수인의 차이가 있는데 왼쪽 불상은 손에 약함을 들고 있어 약사열애로 추정됩니다. 가운데 보살상은 작은 크기이고 높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얼굴은 길고 통통하며 어깨를 덮고 흘러내린 천이는 무릎 부분에서 X자형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살펴본 금동보살 입상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배 앞에 모은 두 손에 무언가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위로 하고 왼손은 아래에 있는데 가운데 보주를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보주를 들고 있는 즉 봉보주 보살상은 백제에서 유행했던 도상입니다. 보배로운 구슬인 보주는 불교에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묘한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서산 마해삼존불도 백제를 대표하는 불상입니다. 충청남도 서산 가야산 계곡에 암벽을 파고 조성하였습니다. 중심에 있는 본존상은 시무의 여원인의 수인을 하고 두 어깨를 덮는 법의를 입었습니다. 오른편에는 두 손을 모아 보주를 들고 있는 보살상이 자리하고 왼쪽에는 반가사유상이 등장합니다. 자세와 손의 표현, 흘러내린 옷주름의 묘사에서 삼국시대 전형적인 반가사유상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단독으로 조성된 예가 많은 데 비하여 협시보살의 역할을 맡고 있어 특이한 구성입니다. 봉보주보살상과 반가사유상 모두 백제에서 널리 신앙되면서 협시보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산의 삼존불은 모두 머리에 연꽃 모양의 광배를 두르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온화하게 웃는 표정은 인간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중생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그 앞에서 예배를 올리는 불교 신자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리는 얼굴 표현은 백제 불교 조각에서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신라의 마애불로 중요한 예는 경주 단석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세면의 높은 암벽이 마치 석굴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선사 마애불로 여기에 지붕을 덮어서 석굴 법당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위 표면에는 10점의 불상과 보살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반가사유상이 있고 이 보살상을 바라보는 불상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또한 입구 오른쪽에는 시무의 여원인을 한 불상이 조각되었는데 3m나 되는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예배 존상이 있습니다. 또한 모자를 쓰고 공양을 올리는 인물상도 포함되어 신라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선사는 화랑이었던 김유신의 수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석불의 맞은편 벽에서는 미륵이라는 명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라시대 미륵신앙의 현장을 전해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굴사원의 시원 형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불상을 만드는 의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부처를 위해서 여러 형상을 세우거나 조각하면 이미 성불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공덕보다 더 빠르게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오고 불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도 불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초기 불상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소형 금동불에서 석불과 마애불 그리고 보살상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불교 조각을 통해 삼국시대 사람들의 종교적 신앙과 미술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교 미술의 이해, 우리나라 불교 미술, 삼국시대, 새로운 신앙과 불상 제작. 수고하셨습니다.